엄마의 태담태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4학년을 위한 대한민국 명작 동화의 한 편, 박명희 작가가 쓴 돼지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샛노란 돼지꽃 묶음이었습니다. 어제처럼 깍두기 알이나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어서 다행스러웠지만 나는 방문 앞 돛돌 위에 놓여진 그 보기 싫은 꽃 묶음에 절로 이맛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따위 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어제는 학교에서 퇴근해서 방문을 열자마자 방문 바로 앞에 흩어져 있는 것들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스테라 부스러기, 깍두기알 몇 개, 마늘쪽, 멸치조림들이 방바닥을 보지 않고 들어섰다면 밟히도록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죠? 화가 나서 묻는 나에게 주인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방문 아래쪽 창호지가 찢어진 것을 가리켰습니다. 침을 발라 찢어냈는지 작은 구멍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윤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동네 총각들이 장난했는가 보구먼요. 이 술 먹다가 그런 모양인데 언제 이랬을까요? 집을 비운 일이 없는디. 걸레로 방바닥을 닦는 걸 도와주면서 주인 아주머니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그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가게를 하는 집에 방을 빌리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를 했습니다. 진짜 처녀 선생님에게는 이런 장난을 해도 좋다는 걸까? 산골이라 인심도 좋고 모든 사람이 순박해 보이더니 역시 나쁜 사람들도 있는 거야. 또다시 문 창호지를 뚫어내고 그런 장난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밤늦도록 방문 전체에 헝겊을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은 그대로 있는데 돛돌 위에 다 시들어버린 돼지꽃 묶음이, 그것도 모조리 한 뼘 남짓한 길이로 잘려진 돼지꽃이 나의 출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단 좀 멋있군 생각하며 나는 픽 웃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 꽃 묶음을 집어던지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꽃이 무언가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우습고도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돼지꽃이 담겨진 것은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신을 수 있을 만한 검정 고무신 한 짝. 그 고무신 속에는 물이 찰랑찰랑 담겨 있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에 돼지꽃? 나는 치켜든 돼지꽃 속에서 나타난 검정 고무신 한 짝에 아주 당황했습니다. 뭐야? 날 비웃는 걸까? 내가 검정 고무신 속에 시든 돼지꽃 같다는 걸까? 나는 치켜든 돼지꽃을 도로 검정 고무신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검정 고무신은 꽃병이나 수반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무슨 의미일까? 돼지꽃이 시들지 말라고 고무신에 물을 떠놓은 걸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참이나 돼지꽃이 담겨진 고무신 한 짝을 바라보다가 얼른 검정 고무신을 신장 위에 놓았습니다. 어디선지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낄낄거리며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신장 위에 놓여진 검정 고무신은 시든 돼지꽃과 함께 나를 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더 나빴지만 그것을 담장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내겐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지 뭐. 이렇게 놓으면 장난친 사람도 흥미가 없어져 버릴 거야.
내가 집어던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던져버리지 않고 이처럼 신장 위에 꽃병처럼 두면 화가 날걸? 윤아무개 선생은 자기 자신이 검정 고무신 속에 돼지꽃 같으니까 화가 나서 뭐 어쨌대요 하고 놀릴 수도 없을 테고, 나는 그 고무신과 꽃들을 버리지 않은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돼지꽃, 아무 데서나 흔하게 피어나는 보기도 좋지 않은 그 돼지 감자꽃과 같이 보이는 걸까 하며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향기 좋은 백합꽃이나 장미꽃은 아니어도 페랭이 꽃이라도 되었으면 나는 기분이 좀 덜 나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계속 내가 돼지꽃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다가 누군가 나의 기운 빠진 모습을 지켜볼 것 같아서 씩씩하게 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침의 일로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을 먹는데도 얼굴은 찡그려지고 말소리는 날카로워지고 괜히 모든 일에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받아쓰기에서 한 개만 맞아도 칭찬해줬을 영보가 3개나 맞췄는데도 나는 5개도 못 맞았다고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처음에 영보는 받아쓰기 공책을 들고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을 했다가 손바닥을 맞고는 슬픈 얼굴로 눈물을 뚝뚝 떨구고는 내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내 눈치를 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보를 때린 일은 더욱이 공부를 못했다고 때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1달 전쯤 동네 어른들이 학교에 몰려와서 영보를 내놓으라고 야단을 한 날, 그날 무섭게 때려준 일 외에는 참말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그 영보라고 있죠. 그 녀석 버릇을 우리가 고칠 테니 이리 내놔요. 동네 어른들은 교실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애미애비 없는 녀석이라 벌써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이 모내려고 온상에 놓은 것을 전부 돌에 던져 이 비닐을 찢어 놓았으니 눈먼지 하레비에게 가서 말한들 물어낼 거예요? 아님 선생님이 물어낼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학교로 왔지만 이 애미 없는 애니까 선생님이라도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란 말이에요. 1년 농사 다 지었다고 펄펄 뛰던 동네 어른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때 영보는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온상 못자리에 왜 돌을 던졌지? 동네 어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영보를 교단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보의 대답이 너무 엉뚱했습니다. 돌을 던지면 핑핑 재밌는 소리가 나고 터져요. 대답하는 영보의 눈은 더 못해서 섭섭하다는 빛이었습니다. 나는 영보를 앞에 세워둔 채로 이솝 이야기를 아이들 전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연못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돌멩이를 던지니까 개구리가 나와서 너는 재미로 돌멩이를 던지지만 우리에겐 그 돌을 맞으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그 조그만 아이는 재미로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지만 개구리들에겐 중요한 목숨 문제였죠. 그처럼 비닐 못자리는 재미로 돌을 던질 곳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먹을 식량과 모든 생활비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끝내고 재미있어서 비닐 못자리를 터뜨렸다는 영보 손바닥을 5대나 때렸습니다. 엄마 아빠 없는 탓이 아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도 별 귀함은 알아야지. 영보는 다시는 그런 장난을 하지 않겠다고 엉엉 울면서 반 친구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름 석자를 겨우 쓸 수 있는 2학년인 영보는 모든 면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영보의 어머니인 영보 아버지가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느 날 그만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때 영보는 겨우 2살이었는데 눈먼 영보의 할아버지는 영보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영보 어머니가 도망한 것이 더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보에게 매일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 엄마 나쁜 년이여. 늘 버리고 이 안 못 보는 하래비를 버리고 도망했어. 그러니 어디서든 너 엄마를 보면 넌 도망해 와야 해. 만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여. 영보에겐 엄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영보 엄마가 학교로 얼굴만 보려고 찾아왔을 때 영보야, 내가 내 엄마요 하고 울면서 영보 손을 잡자 엄마 나쁜 사람이야, 미워! 하면서 영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교실 4개로 달려와 내 치마 뒤로 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미운 엄마가 학용품과 옷들을 두고 돌아갔을 때 영보는 그것들을 팽개치면서 나 엄마 보고 싶어 하며 울음을 터뜨려서 나까지 울어버리게 한 영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런 아이를 내가 받아쓰기를 잘못했다고 손바닥을 때리다니 보통 때보다 더 잘했는데도. 아이들의 겁먹은 얼굴과 영보의 눈물이 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까지 마을 총각들이 장난한 걸 가지고 내가 이처럼 신경질적이 되다니 진짜 돼지꽃보다도 더 못났잖아. 나는 참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도 참 어리석다. 그치? 나는 고무신과 돼지꽃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운동장에 나가서 한번 뛸까? 나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며 밝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선생님, 그림자 밟기예요. 남자 여자 내기예요. 밝아진 내 얼굴을 따라 아이들의 마음도 아주 밝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여자니까 여자 편 하세요. 그래도 우리 남자가 이겨요. 달리기를 잘하는 민웅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선생님도 문제없어요 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남자아이들이 좋아요, 선생님은 여자 편 하셔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니네 정말이니? 나중에 딴 말 안 하기다. 나는 공격을 하는 여자아이들 사이로 끼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남자아이들보다 잘 도망치지도 붙잡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달리기 못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늘로 숨어 뛰어드는 아이들을 뒤쫓아가다 나는 영보가 한쪽 발에 신을 신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보야, 너 신 한자가 어쨌니? 발 찔리면 어쩌려고? 영보가 헤 웃었습니다. 깨금질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신은 신어야지 하다가 나는 얼핏 영보의 신겨진 발을 보았습니다. 검정고무신. 나는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그전 때 돼지꽃이 이쁘다고 했쥬? 영보가 귓속말을 하듯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선생님이 이쁘다고 말한 그 돼지꽃을 시들지 않게 선생님께 드리려고 고무신을 벗어 꽃신을 만들고 깨금 발로 뛰어다니는 영보를, 그 사랑스런 제자를 꼭 껴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너였구나.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뱃속에 있는 아가가 아닌 우리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동화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소 조금 길어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느새 5월이 가고 6월이 왔는데 다들 이 뜨거운 여름 날씨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엄마의 태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